저거는 네. 재배 과정 중에 살균이랑 후발효라는 거 과정에 요 기계요? 쓰는 건데 저거 과정은 지금 다 끝났는데 네. 배치 안 하고 놔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다시 켜드릴 수는 없고 이미 끝난 과정이라 그냥 겉모습만 찍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천막을 천막은 옮겨서 쓰는 거죠? 네, 이동식이거든요. 뭐 일단 느타리 농장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네, 그러면 들어오시죠. 네. 타리버섯이 이제 현재 재배돼서 네네. 생산이 되고 있는 동이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4단 규모로 돼 있고 네. 이제 각 단마다 이제 균상이라는 형태로 저희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다 흙인가요? 이제 나무로 재배하는 건 예전에 이제 표고버섯이 그렇게 많이 네. 했고 그 후에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네. 톱밥 재배 같은 식으로 해서 어. 보통 표고들이 그렇게 하고 병재배도 자동화가 돼서 네. 하는 방식인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소규모 농가의 경우에는 네. 그런 병재배 시설을 갖추기에는 좀 불리한 여건이 있어서 병재배는 대규모 농장에 유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균상 재배 방식이라는 걸 채택을 했고 이 균상 재배는 이제 제일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요? 약간 1세대 방식인데 네. 거기 이제 자동화 기계들을 좀 넣어서 개량된 1세대 방식. 그럼 조금 이렇게 퓨전한 거네요. 네, 그렇죠. 약간 발전을 시킨 거죠. 네. 기존의 방식에. 아.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나중에도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저희는 보통 솜이라고 부르는데 솜이요? 네, 실리라든가 옷이라든가 자동차 시트라든가 네네. 이런 면집 공장에서 실을 음. 뽑고 남은 그 면 부분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균을 배양하는 거네요. 네, 숙성시켜서 배지를 만들고 접종을 해서 네. 버섯을 키우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자란 게 네. 재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는 이렇게 큰 거는. 네, 이제 좀 큰 것들은 추수를 해서 네. 선별을 하고 이제 출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규모면은 재배하는데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수확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네. 이 균상의 길이가 네. 저희는 14m 정도인데 네. 보통 예전 분들은 20m나 22m 이렇게 음.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시작할 때 연동으로 해서 좀 음. 번갈아 가면서 넣어가서 노동력을 분산시키려고 했고 네. 버섯 같은 경우 약간 대나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서 네. 되게 빨리 자라거든요. 아. 싹이 나와서 크는 데까지. 그러니까 이제 작은 애들이 네. 이제 크게 다발로 자라는 데까지 3, 4일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아, 여기서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자라기 때문에 네. 빨리빨리 추수를 하고 다음 배지 관리를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해야 돼서 네. 일이 많을 때는 한 번에 왕창 많고 아. 또 이제 버섯이 나오기까지 기다릴 때는 또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아. 약간 이런 방식입니다. 그럼 한번 다른 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생각보다 엄청 크게 자라네요. 네, 그러면 버섯을 한번 따보실 건데 네. 요 큰 거는 좀 뒤에 있으니까 하기 힘들고 앞에 걸로 한번 따보는 거를 해보실게요. 네. 그래서 요 버섯은 지금 이 배지에서 나오는데 네. 붙어 있는데 약간 결이 있거든요. 우리 게마살 같은 거 아, 네네네네. 찢으면 쭉쭉 찢어지듯이. 네. 그래서 강제로 뜯으면 밑에 배지까지 상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결대로 이제 살짝 뜯어내시면 되거든요. 오. 그래서 이쪽에 손을 넣으시고 네. 네, 살짝 잡아서 네. 대각선 위쪽으로 잘 올려보시면 떨어질 거예요. 네, 오. 그렇게 해서 들어드시. 오. 이렇게 해서 추수. 아. 네, 이렇게 추수를 하고 이것들을 이제 저희가 선별을 해서 포장을 해서 출하하게 됩니다. 아, 여기 좀 깔끔하게 다듬어서 나가는 거. 네네네, 맞습니다. 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잘 뜯어지네요. 네네, 약간 잘 뜯어지면 약간 쾌감도 있고 그럽니다. 그 저는 막 이렇게 뭐 칼로 이렇게 잘라낸거나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예. 아니네요. 네, 이게 형태상 그런 도구를 쓰기 힘들어서 네. 주로 이제 대부분 다 손으로 수확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한 줄 하시는데 한 몇 분 정도? 만약에 이제 완전히 많이 나오면 네. 사실 이 전체 동 다 따는데 혼자 딴다면 하루 종일 걸린다고 보셔야 돼요. 아. 한 8시간 이상.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오래 걸립니다. 이게 아무래도 손으로 따고 네. 자동화는 하기 힘든 부분이라서 제품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음. 그건 그런데 많이 나오는 게 좋긴 좋죠. 그렇죠. 버섯은 다 이제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자동화가 힘든 게 아무래도. 네, 그렇죠. 그것도 있고 이제 그 육질이 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품의 손상 갈 우려도 있고 이래서 딱딱한 도구들은 사용하기 좀 힘듭니다. 아, 그래요.
버섯이 사실 종류가 많잖아요. 네. 사장님 이렇게 아직 올해는 안 했다고 했지만 이렇게 느타리로 선정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농사 자체를 시작한 지는 1년이 조금 넘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을 준비한 지는 한 3년 반 정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준비를 해서 이제 농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다음에 첫 번째로 저희 이종 사촌 중에 농대를 나와가지고 농사를 짓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마찬가지로 느타리 버섯 농사를 지어서 이게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겠다, 또 내가 정보를 얻거나 도움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고른 것도 있고, 네. 또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다 보니 이런 사업을 준비할 때 있어서 대부분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이제 그 대출 받거나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도 그 자본의 규모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가 준비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네네. 했을 때 이제 시설 하우스와 버섯 재배 쪽이 제일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맞겠다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느타리는 아무래도 가족분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셨네요. 이런 거를 수확하시고 나서 처리하고 포장까지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100% 네. 이제 공판장에 출하를 하는데, 현재로는 따로 납품하면? 네, 따로 납품이나 개인 거래나 온라인 판매나 이런 건 전혀 없이 100% 공판장으로 납품을 하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판장 규격에 맞춰서 포장하고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는 뭐 납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네, 계획이 있으신지?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공판장 출하만 가지고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렇죠. 좀 더 발전하기 힘들 거라 보고, 지금 아직은 제가 재배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네. 당분간은 좀 재배 기술에 집중하고, 제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재배 기술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좀 가능성을 열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시설에 대해서 조금 네네.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네, 알겠습니다. 보면은 저 일단 궁금한 게 네. 요거는 이제 냉방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신 건가요? 요거는 이제 내부 순환 때문에 했는데, 네. 느타리 버섯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농사 짓는 작물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나 이런 그 재배 양식, 이런 방식, 이런 부분이 딱 체계적으로 매뉴얼화 돼 있지가 못하고, 보통은 이제 20, 30년 농사 오래 지으신 선도 농가 분들도 본인 하우스 본인이 지으셔가지고 될 때까지 수리를 해가지고 버섯을 키우는 시기라서 그런 분들 농가를 보고 벤치마킹해서 짓긴 지었지만 짓고 나서 보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내부 환기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급하게 그래서 약간 좀 이런 감성으로 DIY 감성이 있으신. 그리고 밑에 보니까 또 이렇게 물길이 있는데, 네네. 이런 건 아무래도 버섯이 습지에서 자라기 때문에 습기를 맞춰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요것도 이제 제가 또 다른 공부하는 동안 선도 농가를 방문했을 때 그 중에 한 군데에서 이제 이렇게 아래쪽에 물길을 파서 물을 고아 놓고 계신 걸 보고, 그냥 저도 따라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허락받고 따라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습도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버섯은 또 온도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배수로도 있어서 청소할 때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시설하우스 짓기 전에 바닥 공사를 먼저 신경을 많이 쓰셨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짜놓고 그 위에 올리신 거죠? 네, 맞습니다. 하우스를. 아무래도 바닥 설비와 이 시설 설비를 동시에 좀 진행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바닥 하는 시공사와 이제 하우스를 얹는 스케줄을 시공사 간의 이렇게 잘 스케줄과 이제 협업이 잘 되도록 업체 선정하고, 그다음에 업체들과 미팅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선반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하우스 제작할 때 같이 맞추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선반이라든가 또 처음부터 제작할 때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 방식이지만 개량해서 자동화 설비들을 좀 넣어놨거든요. 예전에 아주 초창기 때는 이 위에 이 배지를 얹고 내리고 하는 모든 과정을 다 사람들이 직접 아페스 들고 소위 노가다로 얹고 내리고를 했었는데,
컨베이어 벨트인가요? 컨베이어 벨트와 그다음에 자동 입회상기 기계를 활용해서 이제 노동력이라든가 인건비 같은 부분을 줄여서 작업을 하는 방식인데 네. 그런 자동화 방식을 쓰기 위해서는 기계가 직접적으로 힘을 가해야 돼서 네. 좀 더 튼튼하게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에 그런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경첩으로 고정시키는 방식으로만 네, 하우스를 네, 네. 지어도 상관이 없었다면 저희는 다 용접으로 튼튼하게 아. 붙여야 되는 방식이 있어서 네. 이제 이런 것도 말씀드린 선도농가 같은 분들에게서 조언을 들었고 그다음에 설비해 주시는 업체랑도 네. 꾸준히 상의를 해서 이탈리버섯 하우스는 이제 규격화된 부분들이 잘 없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도 저희가 구매자 측이 요청한 대로 그냥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 있어서 네. 이제 이 구매자가 좀 공부를 하고 업체랑도 좀 많이 대화를 하고 네. 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하우스 시공할 때 네. 중간중간에 업체랑 연락을 해서 미팅도 좀 많이 하시고. 변경해달라 혹은 이런 부분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 네. 그리고 그 업체 측에서도 이거는 현실적으로 구조적으로 불가능한데 대신 우리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미팅을 많이 가져가면서 네. 이제 하우스를 건설했었습니다. 오, 하우스를 짓고 이제 농사를 1년 정도 하시면서 이건 내가 생각해도 참 잘 지었다, 이거 넣기 잘했다, 그런 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일단 만약에 다른 분들이 저와 비슷한 방식으로 하우스를 짓거나 하신다면 네. 저도 물론 벤치마킹 한 거지만 네. 아래쪽에 수로 만들어 놓은 게 제일 제일 괜찮은 만족스러운. 네, 맞습니다. 일할 때도 그렇고 또 청소할 때도 이게 네. 저희가 이탈리 버섯은 뭐 총 재배가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3, 4개월, 네. 겨울 같은 경우에는 4, 5개월 정도 농사를 짓고 이 하우스를 비우는데 이 배수로가 되게 편리하게 청소 같은 거 할 때도 네.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뿐만 아니라 이제 농사가 끝나고 관리할 정리하고 하우스를 청소하고 살균하고 이럴 때도 되게 도움이 돼서 요런 요거에 제일 제가 잘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올라가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대차인데 저희가 그 사실 다른 농가보다 네. 이 균상의 높이가 조금 더 높거든요. 그래서 칸칸이도요? 네네, 요 높이가 좀 높은 편이라서 네. 저희 이제 위층을 작업할 때는 이제 대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다리를 사다리. 이용해서 오. 최대한 안전하게 작업하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 한번 둘러봐도 될까요? 네. 네, 이 천장에 있는 팬 같은 경우에는 순환하기 위해서 하는 순환팬이고 이제 저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분들 순환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가보시면 오늘은 온도가 좀 적당해서 안 돌아가고 있는데 저게 이제 에어컨이거든요. 위에 달려있는 네, 게요? 이게 에어컨이고 아무래도 버섯 같은 경우에 바람을 많이 맞으면 네. 이제 핀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가시 너무 커져서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가내 수공업으로 네. 저렇게 비닐 덕트를 만들어서 구멍을 뚫어서 이제 최대한 바람이 버섯에 직접적으로는 닿지 않고 네. 하우스 전체 온도는 또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놔봤습니다. 근데 버섯 키우시면 여름에는 좀 시원하시겠어요? 네, 여름에는 버섯이 이제 적정 온도가 17도에서 한 19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보다 훨씬 시원하게 버섯이 자랍니다. 다른 농사보다 또 그게 또 장점일 수 있겠네요. 네. 뭐 전기세는 많이 나오겠어요. 예,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버섯 같은 경우에는 영하로만 사실 떨어지지 않으면 되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렇게 난방 쪽은 아직까지는 일반 난방기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력에서 네. 좀 한계가 있어서 완벽하게 자동화하고 스마트팜화는 시키지는 못했거든요. 네. 수동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네.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생기고 네. 이제 기술이 늘고 하면 조금씩 더 자동화하는 부분을 넣어서 네. 이제 노동력이나 인건비 같은 걸 아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농업으로 귀농하신 지 3년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2년을 준비하고 1년 이렇게 시작하셨다 했는데 2년 동안 혹시 어떤 준비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 원래 고향도 부산이고 이제 귀농하기 전에도 계속 부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농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장령에 있는 이제 귀농귀촌 학교 그 사설 교육기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농업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이제 창녕으로 주소지를 옮긴 다음에 다른 선도 농가들이라든가 하는 농장들 방문하고 또 일을 해주고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느타리버섯 농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네. 국가 지원 사업을 받는 게 사실 필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모아놓은 돈이 많은 거나 그럴 수도 없고 네. 가정 형편이 뭐 사업해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돈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그런 국가 지원 사업이라든가 보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야 돼서 네. 이제 그런 보조 사업 기준을 맞추고 이제 선정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하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장기 계획 같은 것도 세워보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년 반 정도 준비를 하고 이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럼 농사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지원 사업을 채택이 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공부를 하시네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선도 농가는 뭐 여러 군데를 방문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한 군데 내가 이분이 마음에 든다 해서 그분 스타일로 따라가시는지 그런 것도 뭐 알 수 있을까요? 느타리버섯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격화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농가들마다 다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많이 차이가 나서 저 같은 경우 처음에는 아무래도 공판장에서 많은 가격을 받는 그런 이제 농가들 위주로 몇 군데를 방문하고 네. 질문을 여쭤봤었고 이제 지금 현재는 그 중에 가장 잘 맞는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조언이나 이런 부분을 잘해주시는 농가가 한 분 계셔가지고 네. 요즘은 이제 그분하고 좀 집중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이제 농사 공부 겸 네. 농사 짓는 겸 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판장에 그럼 수익성이 높은 농가들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사실은 이제 공판장 같은 경우에 경매가 끝나고 나면 네. 이제 가격을 공지해 주면서 일정 지역 정도까지만 오픈이 됩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개인 정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수소문해서 이제 이 농가가 이 농가다, 이 농가가 이 농가다라는 걸 해서 이제 보통은 소개로 네네. 이제 다른 분들한테 부탁해서 소개로 이제 한 번씩 방문해서 사실 다 보여주시진 않고요. 그렇죠. 거절도 많이 당하는데 맞아요. 그 중에 허락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찾아가서 보고 네. 여쭤보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맺고 이제 궁금한 것들이라든가 제가 잘 안 됐던 부분이란가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피드백을 받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노력은 이제 해야지 원하시는 바를 이렇게 얻으실 수 있다. 네, 그렇게 이해될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교육이나 이런 거 들어보시거나 혹은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작물 공판장에서 경매를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네. 그 경매 결과 중에 가장 높은 작물, 네. 높은 농가가 네. 있으면 거기 포장지에 개인정보가 적혀 있기 때문에 핸드폰 번호 네, 아까 핸드폰 번 그 개인정보가 생산자 개인정보 표기가 필수라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전화번호를 이제 소위 따서 네네네. 연락을 해갖고 가시는 분들도 아. 있고 그래서 아마 처음에 농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면 이제 선도 농가라든가 이런 곳들을 좀 많이 방문하시고 네. 특히 잘하는 집을 그렇죠. 많이 방문하셔가지고 여쭤보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이렇게 느타리 재배를 해보셨잖아요. 네. 1년 동안이 순탄하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잘 흘러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뭐 힘들었던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래도 힘든 와중에 또 좋은 일이라는데 재밌었던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제가 작년 여름쯤 처음 농사를 시작했는데 여름에 네, 시작하셨어요? 작년 여름에 시작을 했는데 소가 뒷걸음질 치다 쥐 잡는 것만 키로 그냥 갑자기 뭐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버섯이 좀 잘 나왔어요. 그래서 가격도 잘 받고 이래서 이제 좀 건방져졌죠. 별거 아니네. 그러다가 이제 올 여름에 많이 깨졌습니다. 이게 우연이 된 거구나. 이제 내가 사실은 초심자의 모르고 행운. 네, 초심자의 맞습니다. 행운. 딱 그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올 여름까지 되게 힘들었다가 이제 선배님들이라 부를 수 있는 분들한테 가서 이제 조언을 구하고 이제 하면서 다시 또 하나씩 알아가고 또 맞춰가고 또 처음부터 배우는 느낌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잘 안 됐다고 표현하는 게 버섯이 잘 크지가 않는 건지 아니면은 뭐
모양이 상품이 안 좋다는 건지 뭐 어떤 식으로 사실은 결국에는 결론은 같거든요. 공판장에서 가격을 못 받으면 수익이 낮으면 어쨌든 농사가 안 된 거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버섯이 이제 수율이 네. 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될 수 있는 수율이. 아 그럼 키운 게 만약에 다발이 많이 나왔어도 상품으로 판매될 수 있는 양이 적었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애초에 다발이 크게 크지도 못했고 아. 이제 중간에 상품이 될 만한 애들도 적었고 네네. 그래서 그게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연구하고 이제 다른 농가들한테도 조언을 구해서 이 부분을 바꿔봐라, 이 부분을 바꿔봐라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접목시켜가지고 네. 한 번씩 다시 바꿔보고 해서 평균 수준까지는 또 다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상위권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아 그래요? 네네. 모든 노하우를 당연히 알려줄 수 없겠지만 느타를 키울 때 이건 좀 신경 써야 된다. 사실은 이제 제가 한 1년 6개월 됐나 안 됐나 이 정도라서 네. 노하우를 할 것도 웃긴 소리가. 네, 저도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에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뭐라 할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왜 실패했는지 네. 정도는 공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기에서 좀 잘 부족했고 아 그래서 그 시설을 네, 더 그리고 추가하시고. 계속 추가하고 바꿔보고 될 때까지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환기가 약해서 버섯들이 나왔다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질식을 했다 해야 되나? 그래서 아.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버섯이란 작물이 뭐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군데에서 이제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한 가지 부분을 잘했다고 네.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상품을 출하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그 출하한 상품에 대한 가치를 이제 받을 때까지 네. 그 모든 과정에서 다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한 그 정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사실 제일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건데 매출에 대해서 좀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 그 초심자의 행운 그때 당시의 매출과 좀 안 좋았을 때 그리고 뭐 평균이나 아니면은 지금 뭐 선도 농가들이 얼마나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떤지 그런 것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버섯 같은 경우에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시설하우스라서 사실 1년 내내 농사를 짓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농사를 짓는데 여름에는 한 짧으면 3, 4개월, 길면 겨울 같은 경우에 좀 길어져서 4, 5개월 정도 안에 한 주기가 유지가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1년에 하우스 한 동을 많게는 뭐 한 3번 정도 네. 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버섯도 일반 작물과 마찬가지로 이제 시즌에 따라서 가격이 좀 오르내림이 있습니다. 네. 설 추석 같은 명절에는 또 오르고 그리고 사실 지금 김장철에는 많이 떨어집니다. 아. 1년 전체를 평균으로 네. 계산을 할 수밖에 없고 목표로 삼은 거는 최소한 한 동에 2,500까지는 매출이 일단 나오는 걸 1차적인 목표로 1년 잡았고 기준으로요? 네, 1년 기준, 어. 한 동 기준 네. 그렇게 해서 잡았고 지금 공관장에서 상위권 가격을 받고 있는 선도농가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시지만 저기 예상하는 바로 공판장에서 그분들 가격을 아니까 네. 한 동에 이제 3천만 원 이상은 나오시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세 동 있으니까 네. 이제 장기적으로 제가 충분히 기술을 익히고 품질도 상향시키고 생산량도 안정화되면 그러면 이제는 1억 정도의 그 이상은 이제 목표로 네. 네, 목표는 그 정도로 잡고 네. 좀 가고 있습니다. 혹시 시설을 저렇게 지어 놓으면 유지 관리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하우스 자체의 유지비는 거의 안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은데, 네, 그 모든 자재들을 다 소모성이기 때문에 한번 농사 짓고 나면 다 비우고 하는 과정이 있고, 네. 배지 자체도 사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심는 씨 종균, 원균도 구매를 해야 되고, 그걸 따로 구매를 하죠. 살균할 때 기름값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고정적인 비용들이 들어가고 이제 추가로 전기세. 네. 이제 전기세가 여름에는 에어컨이 많이 돌아서 많이 나오고 네. 겨울에는 이제 난방기가 도니까 난방기에 대한 전기세가 나와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고정 지출 비율이 좀 있는 편이다. 대신에 이제 노동력 그래서 인건비를 좀 아끼는
방식으로 그런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세동을 어긋나게 네, 넣어가지고 최대한 바쁜 시즌을 분산시켜서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야근해서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좀 줄이고 네. 네. 하는 편으로 하고 있고,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기술이 향상되고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고 하면 네.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자동화라든가 네. 혹은 센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들을 더 줄여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만약에 향후에 우리 사장님도 선도 농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귀농하시는 청년분들이 있다면은 뭐 해주고 싶은 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준비해야지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고향이 부산이었고 네. 생활도 부산에서 하다가 이제 창업을 창녕에서 하게 됐는데 만약에 새롭게 이렇게 귀농귀촌 하신다. 그리고 이제 저처럼 어떤 기반이 네. 좀 부족하시다 네. 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공부를 많이 하시라. 네. 그게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작물을 선정하거나 혹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작물이 정해졌을 때 네. 그때 이제 선도농가,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느끼는 거지만 네. 결론 농사를 잘 짓는다는 것에 아주 좀 노골적이긴 하지만 네. 돈을 많이 버는 네. 농가를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이제 작물을 키우고 판매를 하고 하시는지를 보는 게 맞다. 만약에 1차 산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 이제 그런 정부 지원 네. 같은 것들도 알아보시면 좋고, 지금 창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마늘을 지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마늘에 대한 지원은 좀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저희 같이 느타리라든가 이런 소규모 작물들을 짓는 농가들은 구체적인 어떤 지원은 약하거든요. 그 지역에 내가 짓고 싶은 작물이 그 어떤 지역에서 네. 이렇게 좀 메인인지 네네.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메이저한 작물 네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 농사 짓는 법이라든가 네.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하우스의 규격이라든가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매뉴얼화 돼 있는데, 네. 저희 같은 느타리나 이런 좀 소규모 작물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개인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우스나 이런 설비를 만드실 때도 네. 좀 업체를 잘 고르시고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뉴스를 봤지만 네네. 저 이제 특정 지방에서 올여름에 집중폭우가 왔을 때 네. 그 시설에 물이 새가지고 거기에 임대를 들어갔던 청년 농부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네네. 뉴스들을 봤거든요. 맞습니다. 그 뉴스에서 결국 나온 이야기가 네. 그 하우스를 지었던 업체가 네. 좀 경험이 부족한 업체였다. 그리고 AS 같은 부분도 약했다. 뭐 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도 저희 시공했던 업체가 네. 제가 좀 일부분을 AS를 요구했을 때 이제 와가지고 그런 AS 같은 것도 다 하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마이너한 작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네. 좀 업체 선정에도 좀 신경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요약하면 두 가지. 네. 일단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네. 업체 선정이라든가 네. 시설에 관해서도 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지금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거의 인터뷰가 마무리 네. 단계인데요. 뭐 좀 가벼운 질문으로 이제 느타리 버섯을 재배하고 계신데 저희는 보통 뭐 볶음 나물 이런 거 많이 해 먹는데 나는 느타리 이렇게 먹으면 참 맛있더라. 아니면 이렇게 요리하면 뭐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간단하게 소개 가능할까요? 네, 사실은 이제 느타리가 두루두루 쓸 수 있는 반찬이라서 네. 다 좋은데 사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네, 네. 목소리가 잘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네. 그냥 라면에 좀 네. 찢어 넣어가지고 뜨끈하게 네. 국물로 먹는 게 네.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라면에도 너무 맛있나요? 향신이 네. 풍부한 음. 작물이라서 국물을 더 시원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이렇게 감기 걸리신 상태에서도 너무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과일 같은 경우에 뭐 당도라든가 이런 걸로